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속이 어떠셨나요? 혹시 밥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체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속이 쓰려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날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체념하며 위장약을 찾고 소화제를 상비약처럼 챙겨 다니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한방내과 전문의 서명길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장님, 먹으면 체하고 안 먹으면 속이 쓰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5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시간, 자극적인 음식까지 더해지면 위장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화제에 의존하게 되고 위장약 없이는 불안해하시죠. 하지만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약보다 더 좋은 소화제가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드시는 반찬 중에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속 쓰림을 달래주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68세 박정순 할머니는 20년 넘게 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밥만 먹어도 맹치가 답답하고 밤마다 속이 쓰려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루셨죠. 위장약도 여러 종류를 바꿔가며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순 할머니가 제가 권해드린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반찬 몇 개 바꿨을 뿐인데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이제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특별하고 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가 늘 먹는 평범한 반찬들 속에 위장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7가지 반찬은 모두 냉장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을 따라 하시면 분명히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밥 먹고도 속이 편하네? 요즘 소화제 찾는 일이 없어졌네? 밤에 속 쓰려서 깨는 일이 줄어들었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 반찬 우리 엄마가 자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바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노후의 건강한 밥상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위장약보다 더 효과적인 천연 소화제 반찬 7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밥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아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려서 견디기 힘들어요. 72세 김영수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성 위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면서 위장약 없이는 하루도 못 보내셨던 분이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반찬이 바로 양배추찜입니다. 양배추요?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아닙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위궤양 치료 채소라고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위벽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죠. 또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위염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고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배추를 익혀서 먹으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 흡수는 더욱 좋아집니다. 첫째, 양배추는 너무 작게 자르지 마세요. 한 입 크기로 적당히 잘라야 식감도 살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둘째, 찜통에서 10-15분 정도만 쪄주세요. 너무 오래 찌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물컹해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셋째, 양념은 심플하게 참기름, 마늘, 소금만 조금 넣어주세요. 자극적인 양념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따뜻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양배추찜을 하루에 한 공기 정도 식사 전에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양배추찜을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편하고 위장약 먹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양배추는 값도 저렴하고 1년 내내 구하기 쉬운 채소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죠. 혹시 지금 위가 쓰리고 아프다면 오늘 저녁부터 양배추찜 한 그릇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 부드러운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위벽을 어루만져 줄 겁니다. 원장님,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고 소화가 안 돼서 하루 종일 불편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65세 이순희 어르신의 고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생기는 아주 흔한 증상이죠. 이럴 때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반찬이 바로 무말랭이 무침입니다. 무를 말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놀랍게도 무의 소화효소가 농축되면서 그 효능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소화제의 주성분과 똑같은 성분이에요. 또한 무말랭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매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를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게 소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무말랭이의 오독오독한 식감은 씹는 횟수를 늘려주어 자연스럽게 침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소화의 첫 단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무말랭이를 물에 너무 오래 불리지 마세요. 20-30분 정도만 불려서 적당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씹는 효과가 떨어져요. 둘째, 양념할 때는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이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줍니다. 무말랭이 자체의 시원한 맛을 살리는 게 핵심이에요. 셋째,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 두 가지는 소화를 돕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참기름과 깨소금을 마지막에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어요. 무말랭이 무침은 식사 시작할 때 한두 젓가락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효소가 미리 활성화되어 이후에 드시는 음식들의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이순희 어르신도 무말랭이 무침을 꾸준히 드신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덜 더부룩하고 소화가 훨씬 잘 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변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말랭이는 보관도 쉽고 가격도 부담 없는 식재료입니다. 한번 묻혀두면 일주일 정도는 냉장고에서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밥 먹고 나면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제를 찾게 된다면 내일부터 무말랭이 무침 한 젓가락을 식사 전에 드셔보세요. 그 아삭한 식감과 함께 여러분의 소화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원장님, 공복일 때는 속이 쓰리고 밥을 먹으면 또 더부룩하고. 도대체 언제 편할 때가 없어요. 69세 최말자 어르신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나올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서 늘 속이 불편하셨던 분이죠. 이런 위산 불균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는 반찬이 바로 도라지 무침입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길경이라 불리며 한방에서 폐와 위장을 다스리는 귀한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특히 위산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위산이 과다할 때는 중화시켜주고
부족할 때는 적절한 분비를 도와주는 놀라운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의 이눌린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도라지 특유의 쌉쌀한 맛? 바로 그게 약효의 증거입니다. 그 쌉쌀함이 위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첫째, 생도라지를 사용할 때는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주세요. 껍질에 쓴맛이 집중되어 있어서 너무 쓰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둘째, 도라지를 찢은 후에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세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쓴맛이 빠지면서 적당한 쌉쌀함만 남게 됩니다. 셋째, 무칠 때는 배와 함께 무쳐주세요. 배의 단맛이 도라지의 쓴맛을 중화시켜주고 배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넷째, 양념은 가볍게 하세요. 고춧가루보다는 들기름과 마늘 정도만 넣어서 도라지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참깨를 뿌려주세요. 참깨의 고소한 맛이 도라지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도라지 무침은 하루에 한두 젓가락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최말자 어르신도 도라지 무침을 꾸준히 드신 지 3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신기해요. 공복일 때 속쓰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밥 먹고 나서도 위가 편하네요. 그리고 목 넘김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도라지는 위장뿐만 아니라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서 가래가 자주 끓거나 목이 칼칼한 분들에게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혹시 위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도라지 무침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 쌉쌀한 맛이 여러분의 위장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겁니다. 원장님, 속이 계속 쓰리고 아픈데 내시경을 해보니 위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해요. 66세 정기환 어르신의 고민이었습니다. 위궤양이 반복되면서 이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위산만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상된 위벽 자체를 치유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 제가 네 번째로 추천하는 반찬이 바로 연근조림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부분으로 진흙탕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근을 자르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죠? 바로 그것이 뮤신이라는 점액질 성분입니다. 이 뮤신은 위벽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고 손상된 점막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지혈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위궤양으로 인한 미세한 출혈을 멈추게 하고 염증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위벽을 진정시켜주는 거죠. 연근의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위벽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위염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첫째, 연근은 껍질을 벗긴 후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조리 과정에서 점액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1cm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둘째, 썬 연근은 바로 식초물에 담가주세요. 연근이 검게 변색되는 것을 막고 떫은 맛도 제거해 줍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졸일 때는 약불에서 천천히 졸여주세요. 센 불에서 급하게 조리하면 겉만 익고 속은 딱딱하게 됩니다. 연근의 점액질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조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양념은 간장, 물엿, 마늘 정도로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 달거나 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연근 자체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고소한 향이 더해지면서 식욕도 돋우고 연근의 영양 흡수도 도와줍니다. 연근조림은 하루에 3-4조각 정도 식사와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끈적한 점액질이 위벽을 감싸면서 보호해주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기환 어르신도 연근조림을 꾸준히 드신 지 6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원장님, 재검사를 받았는데 위궤양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쓰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연근조림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연근은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제철이지만 요즘은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서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한번 졸여 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냉장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위에 상처가 있거나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연근조림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 끈적한 점액질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위벽을 어루만지며 치유해 줄 겁니다. 원장님, 요즘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위장이 약해진 건가요? 74세 한복순 할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함께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증상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자체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제가 5번째로 추천하는 반찬이 바로 더덕구이입니다. 더덕은 예로부터 사삼이라 불리며 산삼에 버금가는 보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고 기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재료라 할 수 있죠. 더덕에는 사포닌과 이눌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장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위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화액 분비를 정상화하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더덕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위장 내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에 자주 걸리는데 더덕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죠. 더덕 특유의 쌉쌀한 맛과 독특한 향, 바로 그게 약효의 증거입니다. 그 성분들이 위장을 자극해서 식욕을 돋우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첫째, 더덕은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후 방망이로 두드려 납작하게 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가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스며듭니다. 둘째, 고추장 양념을 만들 때는 너무 맵지 않게 조절하세요. 고추장, 마늘, 생강, 꿀을 적절히 섞어서 더덕의 쌉쌀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양념에 재울 때는 최소 30분 이상 재워주세요. 더덕은 조직이 단단해서 양념이 스며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어서 질기게 됩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야 더덕의 고유한 향이 잘 살아나요. 다섯째, 참기름을 살짝 발라가며 구우면 더욱 고소하고 촉촉하게 구워집니다.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더덕구이는 하루에 2-3쪽 정도 식사와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씹을수록 더덕의 영양 성분이 잘 흡수되고 침 분비도 촉진되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복순 할머니도 더덕구이를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신기해요. 입맛이 돌아오니까 밥도 맛있게 먹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기운이 생겨요. 더덕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더덕은 가을이 제철이지만 건더덕으로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서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또한 더덕은 위장뿐만 아니라 폐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서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분들에게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원장님, 찬 음식만 먹으면 바로 배가 아프고 속이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70세 박영철 어르신의 고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차가워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전형적인 경우였죠. 이럴 때 제가 6번째로 추천하는 반찬이 바로 생강채 무침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위장의 친구라 불려왔습니다. 특히 차가워진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장 온도를 올려줍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진저롤 성분은 구토와 메스꺼움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소화 불량으로 속이 울렁거리는 분들에게 즉효를 보입니다. 첫째, 생강은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껍질을 벗긴 후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매운맛을 조절해 주세요. 둘째, 양념할 때는 식초와 꿀을 적절히 넣어주세요. 식초는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꿀은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한 젓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박영철 어르신도 생강채 무침을 꾸준히 드신 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니까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찬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반찬은 마무침입니다. 원장님, 위가 자꾸 아프고 쓰려서 견디기 힘들어요.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67세 김순덕 할머니의 호소였습니다. 만성 위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죠. 마에는 뮤신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해서 위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마의 끈적한 점액질은 위벽을 보호하는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하죠. 첫째, 마는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다루세요. 둘째, 껍질을 벗긴 후 곧바로 식초물에 담가 갈변을 방지하세요. 셋째, 채 썰어서 간단히 초고추장이나 깨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김순덕 할머니도 한 달 후 위 염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7가지 반찬 어떻게 보셨나요? 양배추찜부터 마무침까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위장을 치유하고 소화를 돕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었죠. 소화제와 위장약을 찾기 전에 오늘부터 이 반찬들을 하나씩 식탁에 올려보세요. 양배추찜으로 상처받은 위벽을 보호하고, 무말랭이 무침으로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도라지 무침으로 위산을 조절하고, 연근조림으로 위궤양을 치유하고, 더덕구이로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생강채 무침으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마무침으로 염증을 진정시키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소화제 없이도 편안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밥상이 곧 보약이라는 것을 말이죠.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냉장고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화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노후의 건강한 밥상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